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소리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수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 측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은 김종겸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사건 자체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형을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만 재판에서 검찰 측이 요구한 50명의 증인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을 사법부에서는 사건 자체로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가 없으면 어떤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심이 여지가 전혀 없을 때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피고인이 배운 것이 없고 또 아는 것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무죄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좀 서툴러도 유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이 1이라도 있다면 검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가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게 바란다면 10명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않는 그런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권남용의 부분에 재판은 검찰이 고 이재선 씨가 2013년 이전에 교통사고 이전에는 자해, 타해 위험이 전혀 없었는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해서 시작된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은 2013년 이전에는 교통사고 이전에는 고 이재선 씨는 정신질환이 없었다. 이런 검찰이 주로 의존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명했던 50명의 증인도 아니고 진술도 아니고 오직 지사님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형수 박인복과 모동이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서 보면 50여 명의 증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술했고 고 이재선 씨가 순회 롯데백화점에서 부렸던 난동 비디오도 나왔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고 이재선 씨는 타해 위험이 확실했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친인척 관계를 떠나서 성남시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장이었다는 게 이 재판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단호하게 항소 이유로 삼은 검찰이 주장한 이재선 씨가 조울증이 의심되었지만 절차상으로 위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절차를 위반해서 명령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검찰이 구정신보건법 25조 진단 의뢰는 시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는 등 구정신보건법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꼬집었는데요. 지금 이 글은 방송 공개 토론회에 나왔던 김영한 바미당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방송 자체가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기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니라 지사님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김영한 후보가 악의적인 질문을 계속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질문을 계속한 방송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 방송 토론회에서 말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두기에는 무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김영한 후보가 치과 의사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병자라고 판단했습니까? 라는 굉장히 의사답지 못한 질문을 한 적도 있고요. 분당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받았지요? 라고 묻는 등 의료 체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보건소 가면 진단서 끊어주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김영한 국회의원 직업은 치과 의사지만 이분은 그냥 어떤 선거라는 핑계로 타 후보를 두고 어떤 인신공격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TV 방송 토론회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형수 박인복과 함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자격 검증을 위한 토론? 그런 것이었을 리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공소장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이재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했는데요. 항소심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조울증이 심해서 강제 입원이 필요했지만 절차상이 위법했다. 그러면 1심에서 공소 제기한 2013년도 이전에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었다라는 것은 존립이 안 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1심 이전에 검찰이 기소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 전문의 장재성 박사님께서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선 씨를 만나러 간 것은 면담을 위한 것이었지 강제 입원을 하거나 강제 호송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것은 장재성 박사님께서 법정에 나와서 직접 진술하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재성 박사가 이재선 씨를 면담하려 했다는 그 행위 자체를 두고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강제 호송하려 했다. 강제 호송이라는 단어는 항소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 사칭 부분은 인권 변호사이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1분 7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1분 7초 동안 방송국 PD랑 전화를 했을 때 검사 사칭을 하고
검사 이름 누구를 덜먹이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하자 이렇게 공모하기에는 이 1분 7초라는 시간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건은 개발 이익 확보가 사전 확정 방식이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이 확정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1공단 공원 사업이 7월 달에 착공이 되었고요. 현금 1820억 배당금도 성남시의 현금으로 이미 기속이 된 일입니다. 잘 벌어서 잘 썼다. 여기서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것은 시점인데요.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쓸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벌어서 잘 썼다. 과거 시제로 말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이었으니 그리고 들어올 돈이 이미 다른 사업에 투자되기로 되어 있었으니 그 시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게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TV 방송 토론회에서 또 김포 유사장에서 지사님의 발언은 현재도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특정 소수가 가져갈 인허가권에 대한 이익, 공공이익을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야 한다는 신념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포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두고 말했으니까 당시에 지지율 50% 이상이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방송에서 좀 감정적이 됐었던 거는 유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루머,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받았던 고통,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형님의 일까지 거론된 거면서 언론에 악의적으로 보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입었던 어떤 개인적인 상심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취임 이후 1년 동안 지사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보여줬던 좋지 않은 모습들조차 상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1심 판결을 존중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 변론을 마치셨습니다. 참고로 도지사직을 유지하려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경기도지사 공간인데요. 현재는 도민들과의 소통 공간, 그리고 경기도를 찾는 내빈들을 맞는 소연회장으로 쓰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는 성남에 있는 자택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분에게 경기도지사란 무엇인지 1심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이분이 펼치는 탁월한 행정력, 그리고 실천하는 행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그 복지 혜택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경기도지사로서 계속 근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방송은요, 지사님의 어떤 신경 글을 옮기기 전에 1심과 항소심을 통해서 보여준 검찰의 어떤 어거지, 막무가내, 그리고 항소 이유서에 나온 말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꼬집어 보는 방송을 몇 차례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소리였고요.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